네, 저희 마지막은 장제원 전 의원 사망 네. 사건을 가져왔죠. 네,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장제원 전 의원이 3월 31일 사망한 채 발견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경찰 수사까지 받았고 한 상태에서 네, 자살한 거죠. 네. 그래서 3월 31일 날 사망을 한 거고 4월 1일에 이제 발견이 됐죠. 오전에. 네, 발견이 오전에 돼서. 발견됐죠. 새벽에. 네. 근데 이날 피해자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4월 오전에. 근데 취소됐죠. 취소됐고요. 참 이런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근데 애도하시는 분 많아요. 국힘에. 네. 많이 애도하시고요. 저는 이거는 애도할 수 있는 죽음이 아니다. 너무 비겁하고 비겁합니다. 진짜 너무 폭력 이번에 이 사건 이후로 이제 정세랑 작가의 그 소설의 한 단락이었죠. 네. 어떤 죽음은 최종적인 형태의 가해였다. 이런 그런 구절이 굉장히 또 많이 또 인용을 하시고 그러셨던 게 또 생각이 납니다. 맞아요. 박원순 전 시장 사망했을 때부터 정세랑 작가의 그 시선으로부터 이 문구, 말씀하신 이 문구가 회자가 되기 시작했던 거고, 이번에도 회람이 많이 됐죠. 네. 그래서 결국은 뭔가 피해자의 말을 막아버리는, 죽음으로써 막아버리는 그런 게 됐고,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를 내서 기자회견을 하실 생각까지 했을 텐데,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형태로 죄책감 이런 걸 또 느끼시지 않을까 좀 그런 우려도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생각은 들고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네네. 근데 사실은 저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이거고요.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 기본이 되는 건 가해자가 정당한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번 사건은 가해자가 죽어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게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용기를 낸 거고 그걸 통해서 본인이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인 거예요. 근데 중단이 됐죠. 오히려 장제원 전 의원이 사망으로 인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만 피해자한테 쏟아지는 시선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부분에서는 부정적일 그런 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힘 내부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더 이상 고인에 대해서 명예훼손하지 말아라. 아니 사실관계 얘기한 거야. 성폭력을 행사한 거에 대해서는 너무 명백한 사실인 거고 근데 그걸 얘기하면 명예훼손 되는 겁니까? 그리고 하태경 전 의원은 죽음으로 업보를 감당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죽으면 속죄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피해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자의적이고 죽은 사람 중심적인 생각이죠. 그 후에 있는 문제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러면 다 죽으면 끝인가요? 그건 아니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 사건도 공소권 없음으로 우리가 또 그 박원순 전 시장 그 사건 때도 있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그냥 종결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좀 새로운 요구들을 지금 여성계에서 좀 하고 있는데 그 얘기를 좀 해보면 어쨌든 오늘도 장제원 성폭력 혐의 이제 종결하겠다 이렇게 또 발표가 나자 여성단체에서 이제 수사 결과 공개하라 이렇게 또 요구를 하기도 했고 지금 보니까 수사가 한 80%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공개를 하지 않겠다는 거죠. 지금 이 말을.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권기명 쌤이 쓰신 칼럼도 보니까 죽음으로 이제 장제원 방지법을 만들라 이런 얘기도 이제 제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네덜란드 사례를 인용하시면서 거기서는 이제 실제로 가해자들이 죽었는데 가해자들의 죽음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라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했고 끝까지 수사를 다 해서 처벌까지 했다 이런 사례들도 이제 인용하시면서 지금 좀 우리가 또 새롭게 생각해야 될 게 뭔지에 대해서 좀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그냥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식으로 또 누군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게 너무 피해자들한테 너무 충격이고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좀 이런 요구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제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또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되게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당연히 동의했고 서명을 했는데 공소권 없음 이거는 가해자 중심 그죠. 기준인 거잖아요. 피해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피해자가 신고를 한 거면 피해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결정을 내려줘야지. 왜 가해자가 가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까? 피해자가 신고했으면 그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 사실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얘기해줘야죠. 맞아요. 근데 이건 되게 다분히 진짜 가해자 중심적인 사고인 것 같아요. 네. 결론에서도.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여서 이거를 뭔가 이렇게 돼버리면 통계도 남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후에 여성들이 말씀하신 안전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기준을 반드시 바꿔야 내야 된다. 이번에 논란이 된 이때 좀 같이 싸워서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더 강하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에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뭐 장제원 의원도 뭐 많이들 보셨겠지만 과거에 그 박원순 전 시장 사건 때도 나와서 이렇게 죽으면 너무 책임감 없지 않냐 이런 얘기를 막 본인 입으로 하셨는데 맞아요. 했는데 본인이 똑같이 지금 이렇게 반복하고 전혀 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지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너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대로라면. 그래서 좀 반드시 이번에 좀 바꿔야 될 거고 우리가 또 우리 페미nis타 보시는 또 시청자분들도 이런 또 노력을 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전 시장 때 생각해보면 그래도 인권위에서 결론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건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수사기관이 당연히 아니니까 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형태로 피해 사실 기준으로 정말 그렇게 바꾸는 게 수사기관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피해자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더 드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러면 이 피해자는 어디에 가서 또 호소를 합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좀 반드시 바꾸자. 그럼 또 여러분께 또 같이 하자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페미nis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